사실 저는 모모스 커피에서 파트타이머로 일을 했거든요. 이 믹스 커피도 스페셜티 커피로 만들면 더 맛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진짜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는데 원두는 처음에 어떤 걸 시작을 해야 돼요? 와 이거는 취향에 어렵죠? 따라 취향에 네. 따라 다릅니다. 저는 호불호 없이 즐기실 수 있는 산미를 가진 건 에티오피아.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될지 잘하는 일을 선택해야 될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소상한TV 아나운서 박유림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게스트로 부산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까지 정말 부산이 글로벌 커피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을 보태어주고 계신 분이시죠. 바로 모모스 커피 전주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옆에 너무 연예인이 계셔서 심장이 두근두근한데 어떻게 제 소개 멘트는 마음에 드셨나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조금 더 부풀려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 그러면 그 풍성한 이야기는 조금 더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올해는 출국도 좀 많은 편인 것 같고 출장도 네, 국내에서도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작년 한 해 저희 회사가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최근에 다녀오신 출장은 좀 잘 진행되셨나요? 네, 파나마에도 이제 다녀왔고 제가 한 3년 만에 커피 산지도 다녀왔기도 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청와대도 네, 다녀오기도 했고 그렇네요. 잠깐 다른 이야기 전에 저는 솔직히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아니 카페 사장님이 왜 청문회에 나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무슨 일이에요? 주제가 되게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이제 상생에 대한 이야기와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저희를 좋게 봐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아주 작게 부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부산을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되게 아름답게 잘 전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말씀을 해주시는데 부산을 또 얼마나 또 애정하시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을 또 대표하는 이제 카페로 딱 자리매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정말 대표님하고 막 얘기를 어떤 걸 해볼까 고민을 하던 차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셨다고. 저는 뭐 커피나 요식업이나 이런 쪽일 줄 알았거든요. 완전 다르죠. 네. 대학교 4학년 때 나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즐겁지, 행복하지를 조금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 안에 이런 직업이라기보다는 모모스가 좀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모모스 커피에서 파트타이머로 일을 했거든요. 주말 아르바이트생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모모스와 함께 성장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굉장히 행복할 수 있겠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냈는데 이게 이 일 이상의 가치를 나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것 같아.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네, 하게 됐죠. 돌아가신다면 네. 다시 또 그 선택을 하실 건가요?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커피가 아니어도 저는 모모스를 선택할 것 같고 모모스라는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함께 성장하는 것 그리고 한 회사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성장이거든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가 존재하는지를 계속해서 되묻는데 모모스에 있으면서 단 하루도 어제보다 성장하지 않은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그래서 되게 재미있고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네,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 모모스랑 함께 하신 지 한 10년 넘으셨죠? 네, 올해가 19년 차. 9년. 19년 차이고 이제 2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동안이죠. 근데 너무 동안이죠. 지금 대학교 때 시작하셨다고. 근데 그 모모스 저 좀 그럼 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도 성장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ENFP입니다. NFP. 네, 탐험가이기도 하고 매일매일 아름다운 상상을 하는 네, 성향인데 그 상상이 계속 현실화되어지는 과정들을 좀 경험하다 보니까 성향이랑도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고 사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고려하기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전공이다 보니까 근데 성향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이 사회복지사 분들을 전 너무너무 존경하거든요. 저에게는 조금
이제 어려운 일이기는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직업이고 저는 제가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해서 지금 커피를 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뭔가 창의적이고 탐험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모모스를 보면 저도 예전에 10년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학생 때 모모스 커피가 하도 유명하니까 가보면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줄 몰랐단 말이죠. 근데 계속해서 유명해지면서 카페도 늘어나고 또 제품도 많이 늘어나고 이번에 또 홈카페에서 또 즐길 수 있는 믹스커피형 뭐가 또 나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믹스커피를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 믹스커피도 스페셜티 커피로 만들면 더 맛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진짜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믹스커피를 만드는 과정이 거의 1년 반 정도 이제 걸렸었는데 그래도 스페셜티 커피 씬에서는 이제 처음 나온 형태이기도 하거든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기도 하고 맛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고급 버전의 형태가 만들어져서 네, 뿌듯하기도 하고 또 우리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최초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이런 거. 스페셜티 커피를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믹스커피라는 제품을 통해서 스페셜티 커피를 더 많은 분들께 좀 소개할 수 있겠다라는 네, 기회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금방 살짝 짚어주셨지만 솔직히 스페셜티가 카페에 가서 딱 이름 보면 그냥 두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카페에서 긴 이름만 보면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아니면 그냥 핸드드립 추천해주세요. 그냥 그 정도만 하는데 뭔가 스페셜티 알고 나면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 매력을 모르는 분들께 그 매력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근데 이 매력은 또 커피는 기호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막 설명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접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 우리가 막 김치찌개에 대해서 막 공부를 막 하진 않잖아요. 근데 많이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내산 김치찌개와 국내산 고춧가루와 좋은 돼지고기를 썼을 때 더 맛있음을 느끼게 되거든요. 어떠한 커피든 많이 즐기시는 걸 좀 추천드리긴 해요. 그래서 즐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이 미식의 수준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것도 성장이네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좋아지기도 하고 더 좋은 커피를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드셔라. 네. 근데 적절히 매일매일 조금씩 이제 소비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커피로 넘어가 있을 거예요. 요즘 문화가 조금 그게 가능하도록 바뀌고 있는 게 홈카페 문화가 생겼잖아요. 저도 그걸 원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장식장을. 그래서 이제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네네네네. 그냥 믹스커피보다 뭔가 핸드드립을 하든 머신을 하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또 대표님이 그 보시기에 홈카페 문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홈카페 시장이 커진 계기는 그 우리 팬데믹 이후로 좀 많이 커지게 됐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카페인을 섭취하기보다는 한 잔의 커피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조금 즐기시는 걸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커피를 분쇄하고 그 향을 맡기도 하고 물을 부었을 때 이렇게 부푸는 것도 시각적으로 좀 즐기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채우는 것까지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채우고 나서 사용을 하냐 마느냐인 것 같고 이걸 몇 회나 사용하느냐인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좋은 재료를 사시고 아주 간단한 기구를 사시고 피 추출에 적합한 물을 선택하셔서 하시게 되면 기본으로 좋은 맛이 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마 커피를 드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도 종류가 있어요? 물도 종류가 되게 많죠. 되게 많고 어떤 물로 내리느냐에 따라서 커피의 향미가 엄청 많이 변하거든요. 이 홈카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이 팁을 주세요. 결국엔 이 커피의 성분을 뽑아내는 건 물이거든요. 근데 어떤 물을 가지고 내리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어지는 물을 조금 더 많이 추천드리기도 하고 물 안에 어느 정도의 미네랄이 녹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향미 발현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는 물이 좋아요? 얘기해도 되나요? 커피 산업 안에서는 이제 그 적어놔야겠다. 선호하는데 103 이렇게까지 좀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각각의 또 미네랄 수치가 좀 다르거든요. 어떤 물을 사용해서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 취향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은 브랜드인데 500ml짜리가 있고 2리터짜리가 있잖아요. 이 수원지가 달라요. 몰랐어요. 그 작은 것보다는 추천은 좀 큰 보트를 사셔서 커피를 내리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냥 요것만 딱 맞아지면 사실 커피가 계속 맛있어야지 재밌어야지 또 내리다 보니까 좋은 커피, 좋은 물 선택하셔서 내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내려 드시지 않으실까. 근데 그 내리는 약간 그 기술이라고 하나요? 손목 스냅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한 너무 스냅을 너무 잘 이용하셔가지고
맞아요. 스냅도 중요할 수, 핸드드립이라고 해서 이게 물을 어떻게 부어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원재료들인 것 같고 이걸 또 어떻게 부어주느냐에 따라서 통제를 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려내는 방식의 추출을 하면 편차 없이 좀 드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입문자 초보자들한테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모모스 커피 검색하시면 자세한 레시피, 자세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다양하게 레시피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까지 저희 것도 해주시고 제가 그 입문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사지 고민하다가 추천받은 게 그럼 드립백부터 한번 시작해봐라 네네. 했는데 그것마저도 약간 어려워요. 그 도대체 입문자는 어떤 원두, 어떤 레시피로 시작해서 좀 더 확장해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나는 산미가 있는 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커피를 선택하시고 산미 있는 게 싫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로스팅 포인트가 조금 높은 커피들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로스팅 포인트라고 해서 어느 정도로 로스팅을 했느냐, 볶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향미가 발현되어지다 보니까 좀 강배전된 커피를 선택하느냐, 약배전된 커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기본적인 레시피는 1대 15로 세팅을 좀 하시고 거기에서 내가 진하면 물을 더 넣고 연하면 물을 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g의 커피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용하는 물의 양을 300g을 부으시는데 처음에 막 몇 번에 나눠서 붓고 뭐 언제 부어야 되고 하는 게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부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에 부었을 때 추출 시간도 약 2분 30초 정도 전후로 세팅을 맞춘 상태에서 점점 디벨롭 해가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에서 내가 좀 적응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넓혀 가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모모스 커피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시네. 모모스 커피입니다. 그리고 소상한 TV고요. 아니 그러면 원두는 처음에 어떤 걸 시작을 해야 돼요? 와, 이거는 취향에 어렵죠? 따라,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산미 있는 거 좋아하시니까 저는 호불호 없이 즐기실 수 있는 산미를 가진 건 에티오피아 커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난 산미 있는 게 좋으시면 너무 찰떡이고요. 근데 난 산미 있는 게 싫어라고 하시는 분도 에티오피아 커피를 좀 즐기실 수 있는데 다 추출하시고 그 산미가 싫으시면 살짝 물을 그냥 섞어버리세요. 뜨거운 물을 더 희석시키면 산미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면 그 은은하게 향을 또 즐길 수가 있어요. 저는 에티오피아 커피 강력 추천입니다. 일단은 그거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장을 해 나가라. 스페셜티 커피 믹스도 어떤 원두로 만드신 거예요? 커피 믹스는 콜롬비아랑 브라질 커피가 블렌드 되어져 있고 원두랑 2차 가공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로스팅 포인트도 다르기도 하고 추출법이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달라지는데 원두로 드신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향을 즐기시는 거다 보니까 에티오피아나 싱글 에스테이트 커피를 좀 추천드리고요. 2차 가공품으로 즐기실 때는 아무래도 향이 조금 더 손실은 되어지다 보니까 이런 풍부한 향 플러스 기본적인 단맛 계열들 더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합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면 사러 가서 그냥 우리 바리스타님께 추천을 좀 해주세요 하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진짜요? 네, 왜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커피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바리스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추천해주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많은 썰들이 좀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는 재미도 좀 쏠쏠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MBTI E시죠? 저 I입니다. 네, 아, EI. 당황스럽네요. 네. 근데 보통 I이신 분들은 그런 거 여쭤보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괜히 일 바쁘신데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싶거든요. 그러면 좀 돈이 많이 들어요. 다양하게 시켜보시고 보통 향미 카드를 주거든요. 커피에 대한 설명지를 주는데 그 설명지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다 보면 내 취향을 좀 더 쉽게 또 찾아갈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래서 뭐 여러 잔을 이렇게 결국 마셔봐야겠네요. 네. 몸소 좀 체험하는. 맞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집에서 내려 마시는 거랑 바리스타님들께서 또 내려주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 말씀해주신 대로 많이 접해보는 게 입문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다시 태어나도 뭐 커피를 선택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대표님은 커피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잘하시는 건가요? 친구들도 되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학생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될지 잘하는 일을 선택해야 될지. 저는 아주 명확
하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10년 정도 하다 보면 잘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포기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 이 일을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쉽게 포기가 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파고들게 되어지고 더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잘하게 되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대표님 언제 오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 일을 할 때, 아니요. 처음부터 이 일을 할 때 10년만 해보자 였어요. 10년을 하다 보니까 세계 1등을 했더라고요. 어머, 그러면 그게 10년 차? 딱 10년 차. 10년 차 때 세계 1등을 했고, 이렇게 또렷한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냥 계속 달려갔던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시간 아직 남았고, 이왕 할 때 잘해보자 였던 것 같고, 동력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기는 했는데, 이게 목표가 또렷하면 동력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같은 곳을 봐주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목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갔어요 라고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부산에서가 아니고요, 한국에서가 아니고요, 글로벌 월드 바리스타 우승이라는 게 최초잖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엄청난 건데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니 이게 말은 쉽지만 그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많이 울었죠, 사실. 되게 많이 울었고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확실히. 저도 이제 몸소 부딪혀 가면서 하나씩 좀 체화시켰던 것 같고 많이 힘들었죠. 네. 근데 그냥 커피라는 걸 나의 업으로 삼으면서 세웠던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조금 해보자였었고, 저는 근데 사실 세계 1등을 할 거야 라는 목표를 세웠다기보다는 그 세계 무대에 서보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 모모스에 합류를 했고, 근데 모모스라는 곳이 커피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바리스타라는 이 단어를 뗄래야 뗄 수 없더라고요. 18년, 19년 전이다 보니까 이 바리스타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을 때이기도 하고, 부모님 반대도 되게 심했었고,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땐 카페라는 개념이 20년 전에는 없었었고 다방이라는 개념이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직업으로 보기엔 좀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친구들도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기도 했었었고, 주변에 이 응원해 주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찰나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는 무대를 봤는데 한 명의 바리스타가 그 큰 무대에 혼자 서 있고 몇천 명이 둘러싸서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런 사실 대우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대단한 일인지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사실 목표였다 보니까 우승보다는 저기 한번 서보고 싶어를 좀 목표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무대에 서는 데까지는 딱 9년이 걸렸고, 사실 저한테는 우승했을 때보다 그 전년도인 그 무대를 처음 밟아봤을 때가 저한테는 조금 더 짜릿했던 것 같고요. 우승했었을 때는 저한테는 목표는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냥 즐기자였던 것 같아요. 내가 첫 번째 그 세계 무대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그 긴장감과 이런 것 때문에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을 세계 무대에서 그냥 재밌게 즐기고 오자, 다 보여주고 오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한번 그냥 툭 터놓고 해보자 였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까지 좀 이어졌던 것 같고. 저는 그 아직도 상 받고 트로피를 딱 머리 위에 올리는데 그 트로피의 높이만큼의 키의 외국인들이 쫙 해가지고 막 박수를 치는데, 근데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막 그때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의 대표님을 보고 다들 뭐라고 하죠? 엄청 부러워하죠. 엄청 부러워하고 세계 여행을 엄청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커피라는 게 결국에 한국에서 생산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생산이 되어지다 보니까 좋은 커피를 찾아서 떠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좀 자유로운 직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무엇보다 제가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좀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잘하게 되고 그걸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뭐 이게 분이 없죠. 이게 사람이 없죠 뭐. 많이 이기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바리스타의 길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카페 운영에 있어서는 카페 운영을 또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혹은 이제 카페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직접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는 2007년에 오픈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카페가 전국에 한 5,00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부산만 5,000개가 넘거든요. 저희는 차곡차곡 이제 쌓아온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전달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한 번에 한 방에 많은 것들이 좀 전달이 되어줘야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이 더 어려운 시기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커피라는 거는 특히나 더 계속해서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커피 산업은. 대신 그냥 장사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겠다. 근데 그 브랜드 안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커피를 소개하고 있다 정도로 좀 보면서 하나의 내가 창업한 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무언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 이걸 하나의 브랜드화 시키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쉽게 좀 해소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러한 데에 좀 많은 포커스를 좀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가치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냥 한 잔의 카페인이 아니라 이 한 잔을 브랜드로서 소비할 수 있게 그래야지 양적 경쟁을 넘어서서 좀 질적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운영하시는 분들의 가치관이나 방향성에 따라서 그 카페의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결정되잖아요. 저는 온천장점도 그렇고 그리고 뭐 도모원점도 그렇고 마린시티도 그렇고 영도도 그렇고 지금 다 가봤는데 다 각각 분명히 모모스 커피인데 각자의 그 주변 환경의 매력을 너무나 잘 살려서 하나의 전시회에 온 것 같은 또 굿즈도 있고 이렇게 매거진도 있고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요가 수업도 하고 막 러닝도 하고 바리스타도 양육을 하시고 이거 정말 하나의 브랜드로 너무나 잘 구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이 커피를 그냥 카페인 한 잔으로 해석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문화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저희도 맛있는 한 잔에 좋은 재료를 써서 정말 정성껏 내려드리고 하는데 좀 더 많이 집중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모스라는 단어의 뜻이 있거든요. 아마 이게 보보스라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진 건데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면서 보보스가 하나의 부르주아족을 좀 의미한다라고 한다면은 모모스라는 이 소비 집단은 윤리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소비를 하는 집단을 모모스라고 하거든요. 무언가를 하더라도 가치지향적이고 윤리지향적인 걸 하자라는 게 있다 보니까 브랜드화 시키고 그냥 단순하게 커피 한 잔을 넘어서서 여기에 다양한 가치와 윤리를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페셜티 커피를 좀 하게 되어졌던 것 같고 뭐 다양하게 문화로 해석하기 위해서 러닝과 요가 그리고 저희는 로컬 브랜드로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우리가 스피커로서 역할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로컬 매거진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저희 온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동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도에 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영도에 대한 이야기 뭐 역사적인 것과 그리고 주변의 관광지들 이야기를 좀 담아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내 소식지가 제일 큽니다. 우리는 직원들은 어떠한 성장을 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면 항상 제가 카페 갈 때마다 이 매거진 챙겨보거든요. 계속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게 느껴져요. 저희가 4개의 공간이 운영이 되어지는데 각각 다른 형태를 좀 띠고 있거든요. 커피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사업 형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매장으로 확장해 나가는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대형 브랜드들도 있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사실 공간으로 이 커피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20년 동안 운영이 되어졌지만 총 4곳 정도밖에 없고 이 4곳 중에서도 2곳은 2, 3년 전에 오픈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각각의 공간이 하나의 작품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만들었고 많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인재들이 다 수도권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부산을 좀 지키면서 더 소중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의 모든 공간들이 하나하나의 작품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만으로도 여행을 와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공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조명도 그리고 뭐 테이블이나 의자도 그리고 앉았을 때 그 편안함도 그리고 이런 일회용 잔도 보면 엄청 예쁘게 부산에 나타내는 걸로 너무 디자인 잘하셨고 그런 가치관이 곳곳에 잘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잘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딱 보실 때 우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뭔가 이제 제2의 모모스가 되고 싶다라고 좀 시작해보고 싶어요라고 대표님 딱 찾아오면 어떤 이야기를 혹시 들려주고 싶으세요?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완전 시대가
다르기도 하고 저희가 감히 어떠한 조언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하나의 기업을 만들고 하나의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조금 더 짚어주시면 어떤 걸까요? 저희가 나고 자라면서 이 문화와 예술이라는 게 많이 접하지 못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저희한테는 좀 어려운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영역을 우리 다음 세대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커피를 하면서 이 안에 문화와 예술을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는 카를로스 카르파 건축가가 만든 가구입니다. 근데 그냥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긴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것도 하나의 작품일 수 있는. 그렇네요. 그래서 군데군데 다양한 작품들이 놓여 있기도 하고 디자인 가구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거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부산 사람들에게 혹은 이 공간을 들러주시는 분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자랑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랑하실 만한 게 커피로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가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그리고 커피를 대접하는 사람도 모두가 그냥 편안해지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네. 딱 그 느낌이 나는데 경영을 하실 때도 선택과 집중 이렇게 좀 하시나요? 저희는 항상 투트랙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대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이제 커피로 보게 되면 완전한 스페셜티 커피를 찾으시는 분이 계시고 스페셜티 커피 중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즐기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항상 투트랙을 보는 것 같아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윤이 있어야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브랜드로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를 항상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 두 가지를 같이 바라보고 있고 이 영역에서 각각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수익이 안 나도 안 되고 너무 수익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을 하긴 하지만 항상 투 트랙을 고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경영도 역시 쉬운 게 아니네요. 정말 내가 성장을 하겠다,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목표 설정을 딱 하고 그래도 하루하루 그냥 뚜벅뚜벅 달려가야겠네요. 네, 너무 짧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바라보시면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겠다라는 건 조금 더 시간이 더 많이 쌓여야 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순간적인 매출은 일어날 수 있으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브랜드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why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왜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람들이 되게 울림을 줄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제품과 커피 한 잔이더라도 다 녹여내야지 그 why가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대표님의 와인은 뭐예요? 저희 윤리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네. 요거는 그러면 경영자의 와이였고 그럼 전주현의 와이는 뭐예요? 전 그 모모스의 페르소나가 전 전주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일치화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주현의 다음 스텝. 이게 모모스의 다음 스텝과도 연결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시대가 급변하는 것 같아요. AI가 등장하게 되어지면서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일을 20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같은 산업에서 이 몸을 담고 있다 보니 변화가 더 더뎌지는 것 같아요. 뒤처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사실 저한테는 다음 스텝인 것 같기는 해요. 저희는 4명이서 시작을 했거든요. 모모스는 4명, 4평 식당 창고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150여 명이 넘는 친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게 생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조금 이런 것들을 좀 갖추는 데 좀 많이 집중을 할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게 좀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스텝이라고 제품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커피 외에도 빵을 하고 있잖아요. 공간에서 빵을 소개하고 있는데 커피뿐만이 아니라 빵도 좋은 재료를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재료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됐고 커피도 수입하는데 밀가루도 수입하면 어때? 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진짜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재배되어지는 올리브와 올리브 오일, 피스타치오 페이스트 이런 것들을 수입하게
하게 되어져서 이런 게 저희한테는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께 정말 좋은 재료로 잘 만들어진 커피와 빵을 내어드리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좀 좋은 식자재들을 많은 부산 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하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너무 설레요. 커피만으로도 맛있는데 디저트까지 되면 큰일 났습니다. 이제 부산에 정말 그 빵 투어도 아닌 모모스 투어로 오게 생겼어요. 놀러 오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커피 이야기만 하면 두 눈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대표님께 네. 커피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커피란 되게 저는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 제가 커피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 같고, 커피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사실 퇴근 후기 때문에 지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에너지를 저에게 이렇게 주니까 같이 저도 업 되어지는 것 같고, 네, 저에게 커피는 에너지가 오갈 수 있는 매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모모스, 앞으로의 전주현 대표님의 행보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20년 동안 성장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네, 우여곡절이 많았었던 회사입니다. 많은 눈물도 쏟기도 했고, 저희도 위기도 당연히 있었기도 하고, 첫 해이니까 아름다운 이야기와 자랑만 이렇게 했는데 좋았어요. 왜냐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거잖아요. 너무나 기대가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 그리고 카페를 꿈꾸시는 제2의 모모스를 꿈꾸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2의 모모스보다는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브랜드에 많이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가 힘든 것 같아요. 잘 돼도 힘든 것 같고 안 돼도 힘든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셔서 내일을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내기 싫은데요. 대표님 지금 퇴근하시고 저희가 붙잡아 놔서 배고파요. 이제, 네, 보내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소상한 TV 첫 번째 게스트로 모모스커피 전주현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역시나 부산을 넘어서 이 월드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는 분들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모모스, 그리고 앞으로의 전주현 대표님의 행보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소상한 TV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여러분 부탁드리면서 우리는 다음 화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는 딱 요만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딱 4평 정도의 규모이고, 1층은 커피를 만드는 공간, 2층이랑 이렇게는 다 좌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19년 동안 계속해서 한 자리를 지키면서 성장하면서 지금은 약 450평 정도 규모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벽을 좀 다 허물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공간이 이 주민들에게 또 부산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공간이 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